초등학교 때 쓴 빛바랜 일기장, 대학 입학 선물로 받았던 스카프 한 장, 학창 시절 좋아했던 가수나 연주자들에 대해 스크랩해 놓은 파일. 이처럼 오래될수록 빛이 바랄수록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고 근의 작곡가이신 금수연님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출간된 책이 있는데요. 금수연 선생님 글 75편이 실려있는 이 책도 오래될수록 빛이 바랄수록 더욱더 소중한 책이 될 듯 싶습니다. 바로 다산북스에서 출간된 아버지와 아들의 교향곡인데요. 금수연님의 짧은 칼럼들 75편과 잘 아시다시피 아들이신 지휘자 금난세님의 25편 글들을 모아 100편의 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교향곡, 글로써 어떻게 연주되고 있는지 만나보시죠. 음과 생활. 예술의 하나인 음악은 그것이 추상적이고 심리적이란 데서 마음속에 깊이 파고든다. 오늘날 방송의 70%는 음악이고 영화를 보는 동안은 늘 들어야 하는 것이 또한 음악이다. 음이란 사람의 신경을 무척 자극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어떤 노래의 방송을 듣고는 무슨 방송극이 시작된다고 뛰어가는 일이라든지 수위가 경적 소리를 듣고는 누구 차가 온다고 아는 것이라든지 하는 게 다 그런 연유에서다. 몇 달 전에 상영된 어떤 서부 영화에서 메인 타이틀이 끝날 무렵 황야가 나오고 팡 하는 화음이 들렸다. 이때 이 화음이 단화음이었기 때문에 청각이 발달된 사람에게는 불안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과연 활 맞은 사람이 누워있는 장면으로 이동했다. 이와 반대로 주인공이 나타난다면 그 음을 장화음으로 쓰는 것이 영화 음악의 특색이다. 오페라의 서곡이나 전주곡을 듣고 줄거리를 상상할 수 있듯이 영화에서는 음악의 진행 과정과 이해감을 알리고 있다. 같은 키스 장면이라도 음악이 애정의 진보를 나타낼 정도다. 심리학적으로 본 생활 속의 음을 들춰보면 사장이 부르는 벨보다는 버저 소리가 좀 낮고 학교의 사이렌보다는 종소리가 더 상쾌하다. 자동차 경적도 좀 더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달 수 없을까? 욕심에는 화음을 낼 수 있는 경적이 더 좋을 것 같다. 학교 종도 도, 미, 솔 3개쯤 달아두고 시작종은 도, 미, 솔, 끝종은 솔, 미, 도, 점심종은 미, 솔, 도 등으로 미워할 사람은 없을까? 같은 종소리라도 새벽잠을 깨우는 교회 종 연타는 질색이다. 잊히지 않는 헌명대장. 어느 날 T라는 친구가 잊히지 않는 이야기라면서 꺼낸 노변담이다. 그 필자도 어디에선가 읽었던 메모라고 하니까 시간도 장소도 애매하다. 여하튼 미 대륙을 횡단하는 기찻길 옆에 농가 한 채가 있었는데 이곳을 지날 때마다 2층 창문에서 귀여운 소녀가 손수건을 흔든다는 것이다. 장시일 광야를 달리는 기관사에게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보는 것보다 더 반가운 일이었다. 근 1년을 이 지점에서 기관사는 기적을 울리고 또 소녀는 손수건을 흔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어찌 된 일인지 소녀가 보이지 않았다. 이 기관사는 불안과 허무감에서 가슴이 미어질 듯 했다. 그만 기차를 멈추고 그 집으로 달려갔다. 승객들은 야단 법석이다. 과연 어린 소녀는 폐렴이었으나 벽지라 치료도 못 받고 누워 있었다. 기관사는 그 소녀를 차에 싣고
다음역 부근에 입원시켰다. 이후 불법 정차가 큰 문제가 돼 징계위원회에서 벌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 미담이 상부에 전해지자 특사가 내리고 인간미를 치하해 포상을 받았다. 이것을 관대라고 할까? 나는 약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나도 관대에 대한 옛일이 생각났다. 부친이 위독하다는 말을 들었으나 6.25 직후라 아무리 구해도 차가 없어 트럭을 빌려 시골로 갔던 일이 떠오른 것이다. 빈 트럭이니 행인이 수없이 올라탔다. 옥신각신할 시간이 없어 마구 달렸다. 그러나 도중에 헌병에게 걸렸다. 사람 태운 죄, 운행증 없는 죄.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다. 가망 없는 초조감. 나는 대장을 찾아 진실로서 애원했다. 그는 한참 눈을 감고 있더니 말 한마디 없이 메모를 적어주었다. 실신한 부친을 놓은 채로 실은 트럭.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버지 얼굴을 볼 때마다 관대라는 아름다움과 함께 그 이름 모르는 헌병대장 생각이 잊히지 않는다. 중단되지 않는 탁구 경기. 아버지는 한글 전용주의자였다. 창씨 계명 등 일제강점기 때 당했던 박해에 대한 기억이 워낙 강렬해서인지 해방 이후 성을 김씨에서 금씨로 바꾸고 자식들 이름을 전부 한글로 지은 것이다. 아버지가 문교부 편수관으로 계실 때는 일본어로 된 음악 용어를 한글로 바꾸는데 많은 기여를 하셨다. 이를테면 우리 말을 사랑하는 실행위원 같은 분이었다.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 악보의 어느 부분 끝에 점이 위아래로 나란히 2개 찍혀 있으면 표시된 앞에 일정 부분을 한 번 더 연주하거나 노래하라는 표시다. 이를 되돌이표 혹은 도돌이표라고 한다. 하루는 이걸 보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점을 하나 더 찍으면 3번, 하나 더 찍으면 4번 다시 하라는 거 아이가.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웃었다. 너무 재미있어서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었을까? 어찌 보면 돈키호테 같은 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기발하고 창의적인 분이었다. 아버지는 탁구를 아주 잘 치셨다. 상당한 실력이었다. 그런데 공격은 거의 하지 않았다. 수비만 했다. 이기려면 공격을 해야 하는데 공격을 하지 않고 수비만 하니 실력에 비해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다. 아버지는 생전에 쓰신 어떤 책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일이 있다. 탁구부 주장인데도 우승을 못 해봤다. 중고등학교에 다닐 무렵 집에 탁구대가 있었다. 형제들끼리도 탁구 시합을 했지만 아버지와도 자주 탁구를 쳤다. 나는 다른 누구와 탁구를 치는 것보다 아버지와 치는 게 가장 재미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기려고 탁구를 치는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힘을 주어 공격해도 아버지는 웃으면서 다 받아넘겼다. 탁구대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내가 친 공을 공중으로 높이 받아 올리면 한참 있다가 내 탁구대 위로 공이 뚝 떨어지기도 했다. 공을 다 받아주니까 경기가 중단되지 않고 오래 지속될 수 있어 좋았다. 공이 탁구대 위에서 계속 살아있으니 바닥에 떨어진 공을 주우러 갈 일도 없었다. 아버지는 이기기 위해 탁구를 친 게 아니었다. 즐기기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탁구를 친 것이다. 이런 아버지의 넉넉하고 여유 있는 태도는 내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음악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오케스트라는 앙상블이 생명이다. 나만 잘하려고 하면 무리하게 되고 무리하면 앙상블이 깨지기 쉽다.
노련한 연주자가 먼저 수비하듯 상대방을 받아주고 들어주고 배려해주면 자연스럽게 앙상블이 이루어진다. 나보다 조금 미숙한 사람이 있을 경우 탁구 칠 때처럼 상대방이 치기 좋게 공을 잘 넘겨주는 것이 진정한 실력자다. 에필로그 아름다운 선물. 제가 어릴 때 살던 고향집은 꽤 규모가 컸습니다. 6.25 전쟁이 끝날 무렵 저는 6살이었죠. 그즈음 부산은 피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부산으로 모여든 음악가들 중에 아버지와 인연이 있던 분들은 수시로 우리 집을 드나들었고 아버지는 이들을 외면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연히 우리 집에는 손님들이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는 집에 피아노를 한 대 들여놓으셨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아버지는 부산에 머물던 음악가들을 집으로 초대해 음악회를 겸한 조촐한 파티 같은 걸 열곤 하셨지요. 전쟁 때문에 즐거울 게 없던 시절이긴 했지만 아버지는 음악에 대한 애정과 향수를 잃지 말고 다시 새 희망을 갖고 살자는 뜻에서 그런 모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밤 늦게 손님들이 돌아간 뒤 잠자리에 들어서도 저는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산타클로스 때문이었죠. 와, 신난다. 이번에도 산타 할아버지가 먼저 다녀가셨네. 도, 레, 이게 내 거구나. 크리스마스 아침이면 눈을 뜨자마자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역시나 집 앞 계단에는 형제들의 선물이 차례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다녀간 것이죠. 순서는 도레 미파솔이었어요. 우리 형제가 5이었기에 선물은 항상 5개였습니다. 저는 둘째니까 2번째, 즉 레에 해당하는 선물이 제 것이었습니다. 음악가다운 아버지의 센스 넘치는 이벤트 때문에 저는 매년 크리스마스 새벽이면 어김없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나타나 우리 5 형제들에게 골고루 선물을 주고 간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언제나 그 장면이 먼저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늘 그렇게 우리들 가슴 속에 영원히 잊히지 않을 아름다운 선물을 주곤 하셨습니다. 글을 쓰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제 나름대로 아버지를 극복하기 위해 애를 썼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 어느새 제가 아버지를 점점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자꾸 글도 쓰고 싶고 노래도 부르고 싶고 말도 많아지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들이 늘어납니다. 어쩌겠습니까? 이것 역시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천성인 것을요. 옥색 치마 금방